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손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백종훈입니다. 오늘은 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에서 신경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신경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많이 보는 환자분들인데요. 처음에 오시면 저려요, 시려요, 또는 찌릿거려요, 화끈거려요, 아니면 손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또는 모래알 만지는 것 같아요. 또는 감각이 둔합니다. 더 증상이 오래된 분들에 있어서는 손에 힘이 없어요, 물건을 자꾸 놓쳐요, 또는 젓가락질이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들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에 어떤 저리다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질환들은 이렇게 정리한 표인데요. 먼저 손에만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 즉 손에 내려오는 신경 중에 총 3 개의 신경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눌리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이런 정중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 척골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팔꿈치골 증후군, 요골신경에 눌리는 경우에는 요골신경 마비 라고 우리가 병명을 짓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손과 팔에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 즉 신경이 목이나 겨드랑이 이쪽 부위에서 눌려서 손뿐만이 아니라 팔도 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목신경 또는 상완신경이 눌리는 경우인데요. 요런 경우들은 추간판 탈출증 또는 척수병증, 흉곽 탈출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외에 발도 이런 저린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요런 분들은 다발성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기저질환인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또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요런 다양한 질환 중에서 단일 신경이 눌렸을 때 발생하는 질환, 가장 흔한 질환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의 신경은 목에서부터 신경이, 여러 다발의 신경이 나와서 쭉 해서 손까지 내려오는 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 아래로는 총 3 개의 신경이 있는데요. 정가운데 있는 신경을 정중신경이라고 하고요. 팔꿈치 안쪽에 있는 신경을 척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바깥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을 요골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3 가지 신경이 팔꿈치 또는 손목 등등에서 눌려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신경이 눌리는 경우들, 즉 목이나 뭐 이런 겨드랑이 부위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는 여러 가지 신경이 같이 눌리기 때문에 증상이 어 이 신경이 담당하는 부분, 다른 신경이 담당하는 부분이 섞여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팔꿈치 아래에서 단일 신경만 눌렸을 경우에는 그 신경이 담당하는 그 부위에 비교적 명확하게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중신경, 흔히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하는 요 정중신경이 압박됐을 경우에는 엄지부터 4번째 손가락의 반의 감각의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척골신경이 눌렸을 경우에는 5번째 손가락과 4번째 손가락 반의 감각 이상, 그리고 손등 쪽으로는 4-5번째 손가락 쪽의 손등의 감각의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요골신경만 눌렸을 경우에는 엄지 쪽의 손등 감각의 이상을 느끼게 되는데, 비교적 저희가 외래에서 실제로 보면 이런 단일 신경이 눌렸을 경우에는 이런 감각 분포에 따라서 '아, 이 신경이 눌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이런 증상을 앓고 있다면 내 손이 어디가 저린지 잘 보시고, 특히 저는 외래에서 요 4번째 손가락을 잘 보는데요. 이제 외래에 오시면 "손가락이 다 저려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보면 요 4번째 손가락 반을 갈랐을 때 그런 엄지손가락 쪽이 저린지 새끼손가락 쪽이 저린지 잘 비교해 보면 제가 어느 신경이 눌렸는지 대략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드릴 거는 정중신경이 눌렸을 경우에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정중신경이 쭉 이제 목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팔꿈치 부위에서 눌릴 수도 있고 전완부에서 눌릴 수도 있고요. 손목 부위에서도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 또는 감각 부위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가장 흔한 게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이 손목 터널, 즉 손목 터널이라는 게 손목에서 이 손목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아래쪽에는 뼈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피부와 인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9 개의 힘줄과 신경이 한 터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 신경이 눌렸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지부터 네 번째 손가락 반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화끈거림이나 저림감, 심지어 통증 등의 이런 이상 감각과 밤에 손이 저려서 깨는 증상, 주로 이제 밤 사이에 힘줄 주변이나 이런 관절 주변들에 물이 체류가 되기 때문에 주로 밤에 증상이 심해지시고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 오래돼서 신경이 점점점 손상되다 보면 감각 저하, 모래알 만지는 느낌, 장갑 낀 느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신경의 분포를 보면 손목 터널을 지나서 우리 엄지손가락 쪽 아래 무지구라고 하는데요. 요 무지구 쪽의 근육에도 이 신경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끼리 잡는 뭔가 미세한 물건을 잡거나 물건을 집을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어 증상이 이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신경을 따라서 신경 신호가 가지 않으면서 근육이 위축이 오게 돼서 그런 잡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심한 환자분들을 실제로 보면 어 왼쪽에 비해서 이 환자는 오른쪽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던 환자분이신데요. 오른쪽에 요 무지구에 근육이 쑥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증상이고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잘 호전이 안 됩니다. 어 잠깐 질문이 들어와서요. SJHY32 님. "손가락이 반대로 꺾이는 것은 어떤 증상인가요?" 이 질문이 쪼끔 애매한데 반대로 꺾인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아니면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필 때 걸린다는 증상인지 고를 좀 명확하게 해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 남자에서보다 여자에서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60 대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40 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50 대에서 60대 사이에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제시된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비만, 그리고 반복적으로 손목과 손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계속 사용하는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갱년기 여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굴곡건 아까 손목 터널 안에는 9 개의 힘줄도 같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힘줄을 굴곡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굴곡건이 두꺼워지면 제한된 터널 안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굴곡건염도 하나의 위험 인자로 되어 있고 그런 당뇨나 투석 같은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어 분들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 이제 외래에 많이 오시는데 갱년기라는 게 이제 여성분들에 있어서 그건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어떤 호르몬이냐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게 되면 우리 관절 안에 있는 관절막이라든가 인대 또는 근육을 움직이는 뼈를 움직이게 하는 힘줄을 싸고 있는 그런 윤활막이 두꺼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활막이라는 게 관절 안에도 있고요. 힘줄 주변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막이 두꺼워지게 되고 관절액이나 이런
액체들을 많이 생성하게 되면 관절 통증과 손목 터널 증후군, 또 이런 힘줄이 손가락을 움직일 때 요 터널들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힘줄이 두꺼워지게 되면 터널에서 이제 마찰이 생기시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이 딸깍딸깍 거리는 방아쇠 수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50대 후반 여성분들이 그런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고 손목 터널 증후군, 손가락이 저리고 손가락이 딸깍딸깍 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같이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될 때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쉽게 할 수 있는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들어보셨겠지만 팔렌 테스트라고 해서 손목을 사진과 같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구부리는 거죠. 이런 구부리는 행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손목 안의 그 터널을 일부러 좁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좁게 만들게 되면 정상인들은 저리지 않겠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손가락 엄지부터 네 번째 반의 그런 부위에서 저림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1분 안에, 요런 행동을 취했을 때 1분 안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고, 30초 안에, 더 짧은 시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좀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손목 터널 부위를 직접 이렇게 압박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있다고 진단하는 그런 기준이 좀 높다고, 가장 좀 정확한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30초 안에 손가락이 저림 증상이 발생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겠구나라고 좀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로는 요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통통 쳤을 때, 마찬가지로 이 신경을 자극을 했을 때 이 신경이 지배하는 요 부위,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에 저림감을 호소하는 사인이 있을 때도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으니까, 혹여나 내가 항상 저리지는 않지만 좀 가끔 저린다, 근데 이 저린 게 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한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테스트를 해 보시고 증상이 발생하신다면 '내가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증상이 조금 점점점 심해지신다면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진단은 아까 제가 단일 신경이 압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환자분이 호소하는 그 증상, 그 신경이 지배하는 증상만 보고도 증상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유발 테스트만으로도 진단이 될 수 있겠고요. 실제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라는 거는 우리 목에서부터 쭉 상지 또는 하지에 바늘을 꽂고 신경이 전달되는 그런 속도를 보는 검사인데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어 저는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의 증상하고 이런 신체 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좀 증상이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런 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마 선생님들도 요런 두 가지 증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 예,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갱년기 같은 호르몬의 이상,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과사용이거든요. 이런 과사용을 방지하게 하는 치료가 보존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근위축이 없는 경우, 근위축이 있는 경우는 증상이 굉장히 오래된 경우들이거든요. 그리고 증상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게 아니라 뭐 밤에 조금 저리고 가끔 이렇게 손 많이 쓰면 저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손을 많이 쓰는 행동들을 좀 줄이시고, 이렇게 손목을 좀 덜 쓰게 하는 부목을 고정한다거나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약을 드심으로써 증상이 호전된다면 수술적 치료로 안 가고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소스테로이드 주사, 선생님들, 개인 병원 선생님들이 많이 저한테까지 오시는 이제 환자분들은 이런 주사들을 한 대씩은 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국소스테로이드 주사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증상 호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진단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단기간의 효과는 있지만 이게 장기간 지속 장기적인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초음파로 보면 아래쪽에 여러 개의 힘줄이 보이고요. 요 위에 있는 게 신경입니다. 그래서 요 신경을 따라서 주사를 이렇게 주사 바늘을 넣어서 주변에 스테로이드를 뿌려주게 되는 거죠.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죠. 그래서 힘줄이 두꺼워진 그런 염증을 가라앉혀 줌으로써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실패 요인으로서는 50세 이상인 경우, 또 10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시는 경우, 또 이제 뭐 가끔 저린 게 아니라 증상이 계속 저리는 경우, 밤에도 저리고 낮에도 저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아까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에 방아쇠 수지도 같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방아쇠 수지가 같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팔렌 테스트가 30초 안에 증상이 발생한다면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 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 중 3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보존적 치료가 실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적인 치료가 실패하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외래에서 실제로 이런 보존적인 치료 주사도 놓고 고정도 하고 생활 습관도 바꿔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너무 불편해하시면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의사가 아닌 다음에야 일반인들 뭐 "수술하세요."라고 하면은 깜짝 놀라시고 굉장히 걱정하시고 하시는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은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괜히 국소 마취로 전신 마취도 안 하고요. 국소 마취로 1.5 센티 정도 절개해서 수술 시간도 10분 내외로 끝나게 되고, 만족도는 뭐 95%, 어떤 분들은 100%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저린 것 때문에 나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계속되면은 근육 위축도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고정적 치료가 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수술적 치료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스 라떼 님이 양손이 다 저린 게 아니라 한 손만 저리고 가끔 팔 전체가 쑤신다. 정형외과에서는 목 디스크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목에서 오는 손저림과 손 자체의 신경 질환은 어떤 검사로 구별하나요? 음 아까 제가 슬라이드 처음 나왔던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팔꿈치 이런 상완부 쪽 아래쪽에서 신경이 눌린 경우, 그런 경우들은 주로 하나의 신경이 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겨드랑이나 목 부위에서 신경이 눌린다면 여러 개의 신경이 같이 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에서 눌리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어깨부터 타고 내리는 그런 감각 이상 찌릿거림이나 그런 게 같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양손이 다 저린 게 아니다. 보통은 한쪽만 저립니다. 양손이 다 저린 경우들은 흔치 않고요. 한쪽만 저리고 팔 전체가 쑤시다. 이런 이제 쑤시다는 표현을 이렇게 타고 내리는 통증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목 디스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목 디스크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증상 자체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뭐 어깨가 아프고 팔꿈치가 아프고, 예를 들면 내가 뭐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 뭐 팔꿈치도 아플 수 있고 뭐 무거운 거 많이 들면 어깨도 같이 아플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써서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해서 이 팔 아래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손이 저리고 일을 많이 해서 팔꿈치도 아프고 어깨가 아픈 건데, 그거를 "여기부터 쭉 타고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보통 목 디스크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잘 우리가 환자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은 아래쪽에서 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하다면 해볼 수 있는 검사로는 아까 말씀드린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팔 전체에 신경이 내려오면서 어느 부위에서 이상이 있느냐를 검사하는 그런 검사 방법인데, 요거는 한번 어
병원을 방문하셔서 한번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을 정말 궁금하시고 내가 계속 불편하시다면, 그리고 목 디스크로 의심해서 치료를 했는데 호전되지 않으신다면 그런 검사를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앨리스 님,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에는 주사 치료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금방 가라앉지만 효과가 일시적이라는데 보통 몇 번까지 맞아도 안전한지, 자주 맞으면 힘줄이 약해지나요? 네, 저도 이제 손을 보는 의사라서 손에는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공인된 치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아쇠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테로이드 치료는 아주 공인된 치료거든요.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도 뭐 효과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의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 한 번 정도, 그것도 초음파를 보고 하거든요. 왜냐면 바늘이 들어가다가 그 신경이 찔리는 경우에는 신경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치료고요.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거기에는 스테로이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소 마취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상은 호전됩니다. 또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항염증 제제이기 때문에 그 터널 안에 압력을 좀 낮춰 줌으로써 증상은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지만, 그걸 2번 맞고 3번 맞고 이러는 거는 저는 안 하고 있고, 환자분께도 "더 이상 주사는 맞지 마세요. 계속 힘들거나 그러면 차라리 수술적인 치료가 훨씬 더 낫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맞으면 힘줄이 약해지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힘줄 자체 뭐죠, 스테로이드는 힘줄에 장기적으로는 뭐 1-2번 맞는 건 큰 의미는 없고, 장기적으로 맞고 오랫동안 맞고, 그리고 직접 그 힘줄 안에다가, 보통은 힘줄 주변에다가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넣는데, 힘줄 안에다가 스테로이드를 넣는 경우에는 힘줄 파열이라든가 그런 부작용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승환씨 님, "손목 질환도 MRI를 찍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굉장히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가 MRI를 찍을 때는 이 MRI를 찍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거나 뭐 이득이 있어야지 MRI를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득이 있는 질환이 뭐 몇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되는데 쪼끔 이상해. 잘 안 맞아. 근데 뭔가 안에, 손목 안에 종양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의심될 때는 MRI를 찍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MRI를 찍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 질환, 뭐 연골판, 우리가 흔히 말하는 TFCC, 삼방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 같은 경우들은 MRI를 찍어서 그런 연골판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죠. 질문이 되셨으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손목 터널, 손목에서 정중신경이 눌리는 질환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전완부 부위에서 이 정중신경이 눌리는 질환입니다. 흔하진 않고요. 근데 드물지만 우리 기능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전골간 신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팔에서 쭉 정중신경이 내려서 손목을 통해 손가락까지 가는데, 전완 부위에서 근육 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의 분지를 내서 엄지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끝마디를 구부리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요 신경이 마비가 되면, 이 신경은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아까 감각신경은 분지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감각에 이상은 없지만 이렇게 엄지 마디와 두 번째 끝마디를 구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케이 사인이 안 되는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꼭 감별해야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꼭 감별해야 될 거는 굴곡건 파열, 그리고 경추에서 눌리는 경우, 상완신경 쪽 위쪽에서 신경이 눌려서 근육 마비가 같이 발생한 경우는 꼭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 회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의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저희가 지켜봅니다. 지켜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조금씩 회복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통해서 그 신경을 직접 어떤 종양이 누르고 있거나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또 6개월, 1년을 지켜보면서 호전 양상이 전혀 아닌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요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는 정중신경이었고요. 두 번째는 척골신경병증입니다. 척골신경은 요 팔꿈치 안쪽, 요 내상과의 안쪽으로 지나는 신경인데요. 위에서 쭉 내려와서 다섯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으로 주행하는 신경입니다. 팔꿈치에서 주로 눌리게 되고요. 손목에서는 팔꿈치보다는 덜 종종 눌리진 않지만 좀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팔꿈치에 요 튀어나온 내상과라고 하죠. 내상과 뒤쪽으로 신경이 이렇게 주행하면서 여기 인대에서 눌리기도 하고요. 두 근육 사이를 지나가면서 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목 부위에서는 요 인대에서 주로 눌리기도 하는데, 보통 손목에서 요 신경이 눌리는 경우들은 종양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중신경이 눌렸을 때는 이 엄지손가락 부위였지만,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요 신경이 지배하는 다섯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반의 감각과 그 부위, 손등 부위에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저림감, 화끈거림,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고요. 이 신경이 눌리는 게 지속되다 보면 감각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더 오래 눌려서 이 신경이 지배하는, 이렇게 보면은 손 사이사이 근육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없어 보이지만 이 사이사이 근육들이 다 있는데, 이 신경을 지배하는 게 이 척골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손목 부위에서 분지가 돼서 이 근육을 지배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팔꿈치나 손목 부위에서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근육에 위축이 오겠죠. 그래서 그 근육 자체가 우리 미세 손동작을 하게 하는 그런 근육입니다. 그래서 미세 손동작을 하기 어려워지는, 대표적으로 "젓가락질이 안 돼요."라고 호소하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은 오른쪽에 증상이 있으신 분인데요. 왼쪽에 비해서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요 사이 근육이 쏙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손등에 살이 많이 빠진 것처럼, 사실 근육이 빠진 거거든요. 이렇게 괄코리 모양의 변형을 일으키는 괄키손 변형이라고 하는데, 그 신경이 마비가 되면 이런 괄키손 변형이 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근육이 쭉 빠진 것을 볼 수 있죠. 손바닥 쪽에서도 마치 왼쪽 손이 더 커 보이지만, 똑같은 손이지만 근육이 빠져서 작아 보입니다. 소무지구 쪽에 근육이 쭉 빠지기도 하고, 근육이 마비가 되면서 "손가락을 붙여 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못 붙이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신경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쪽에 튀어나온 뼈 뒤쪽으로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팔꿈치를 구부리게 되면 그 신경이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폈을 때는 살이 늘어나지만 구부렸을 때는 살이 타이트해지면서 안 늘어나게 되죠.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구부리게 되면 그 신경이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팔꿈치를 구부리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 개인에 따르면 다른데 신경이 탈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뼈 뒤쪽에 이 신경이 지나갈 때 잡아주는 인대들이 있는데, 그 인대들이 약해지거나 파열되거나 한 경우들, 아니면 선천적으로 신경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구부렸다 폈다 하다 보면 신경이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에 염증이 발생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새 핸드폰 이렇게 많이 보시죠. 핸드폰을 볼 때 요 안쪽에 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에 그 부위를 대고 팔꿈치를 오래 구부리고 이렇게 보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시는 경우들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도 그 신경을 오랫동안 압박하기 때문에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팔꿈치의 관절염인데요. 요런 경우들은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 대 에서 70대 사이 분들, 어렸을 때 젊으셨을 때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좀 쉴만하니까 손 저리고 근육 빠지고 젓가락질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팔꿈치 부에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면 뼈들이 튀어나오세요. 요 부위로 신경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요 부위에서 뼈도 튀어나오고 인대도 두꺼워지면서 그 신경을 눌려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이 신경이 지나다니는 길에 어
결정들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경우들, 손목 부위에서는 이제 다른 종양에 의해서 이런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 의해서도 신경마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아까 이제 반복적인 팔꿈치 구부림 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구부리는 행동을 좀 교정을 하게 되고요. 팔꿈치를 좀 핀 상태에서 보조기를 하라고 합니다. 요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들은 근위축이 없는 경우여야 돼요. 근위축이 있는 경우들은 일단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근위축까지 있는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위축이 오기 전에 병원을 좀 일찍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권유드리고요.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 중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정중신경은 공간이 좀 있어요. 그 터널 안에 공간이 좀 있어서 주사를 맞더라도 뭐 신경이 좀 피해갈 수도 있고 한데 요 척골신경, 팔꿈치의 척골신경 부위에서는 굉장히 공간이 좁기 때문에 주사를 놓다가 신경 손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은 별로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에도 다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또 아까처럼 근육 위축에 따라서 위축에 의해서 손에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하게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팔꿈치 겨드랑이에서 이제 팔꿈치 손으로 내려가는 부위인데 이 정도로 신경이 꽉 눌려 있어요. 요런 분들은 신경을 풀어주게 되면 저린 증상은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근육이 빠진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을 하더라도 뭐 1 년 이렇게 기다려도 증상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세 번째는 요골신경입니다. 아까 제가 어 손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은 총 3 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정중신경 했고, 두 번째 좀 전에 이제 척골신경 했고요. 세 번째 요골신경입니다. 요골신경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 상완 부위에서 눌릴 수도 있고 전완 부위에서도 눌릴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 자고 일어났더니 손이 안 올라가요라고 이제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세러데이 나잇 팔시라고 재밌게 이름을 붙인 마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먹거나 너무 피곤해서 요런 자세로 오랫동안 똑같은 자세로 잔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잔 경우에 그 부위에 요골신경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눌려 있게 되면은 일시적인 마비가 오게 돼요. 그래서 신전 손가락이 펴지지 않습니다. 요 중수수지 관절이 위로 안 올라와요. 눌리는 부위에 따라서 팔꿈치보다 위에 눌렸을 경우에는 손목이 안 올라가게 되고요. 전완부에서 눌렸을 경우에는 손목은 올라가지만 손가락이 안 올라가게 되는 그런 마비들이 발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요골신경이 우리 손에서 담당하는 부위는 손등 쪽의 엄지촉이었죠. 이쪽에 이상 감각을 느끼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골신경 상완부에서 요골신경 마비 환자분이신데요. 이렇게 손을 쭉 펴 보세요라고 하면은 손가락이 이제 안 올라가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경우 깜짝 놀라서 와서 막 "큰일 났습니다. 저 마비가 왔어요." 엄청 놀라서 오시는데 요런 경우는 대부분 자연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외래 오면 3 개월 정도 일단 지켜보시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손목이 이렇게 떨어져서 요 아래서만 활동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오랫동안 위로 안 올리게 되면 관절이 굳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을 좀 올려서 할 수 있는 보조기를 좀 채워 주고 수동적으로 관절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3 개월 후에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후골간신경 증후군입니다. 이것도 흔치는 않고 좀 드문 질환이긴 한데 신경이 요골신경이 쭉 내려오다가 팔꿈치 아래를 지나서 손등 쪽으로 뚫고 나가는데요. 이거는 순수 운동신경입니다. 아까 정중신경의 전골간신경도 마찬가지로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 오케이가 안 되는 그런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순수 운동신경 마비인데 이렇게 손가락을 올리는 요 중수수지 관절을 신전시키는, 그리고 엄지를 피는 엄지를 올리는 그런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요 환자도 후골관 신경 마비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손가락을 피락을 못 핍니다. 이렇게. 요 부위를 신전을 못 해요. 그리고 "손목을 올려 보세요." 하면 이제 손목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은 감각 이상은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신경을 누르는 병변이 없는 경우 뭐 종양에 의해서 눌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은 보존적으로 경과 관찰을 합니다. 6 주에서 3 개월간 이제 보존적 치료로 경과 관찰을 하다가 얘가 쪼끔씩 호전되는 양상이면 쪼끔 더 지켜보게 되는데 호전되는 양상이 아닌 경우나 명백하게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들은 그런 수술적 치료로 압박을 풀어주는 그런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제 팔과 손목에서는 단일 신경 압박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신경 증상은 증상 부위에 따라서 거의 상대적으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굳이 병원에 안 오시더라도 내가 집에서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만져보면 '아 내가 여기가 저리구나.' 특히 이제 네 번째 손가락 반을 나눠서 이쪽이 저린지 요쪽이 저린지, 다섯 번째 손가락과 요쪽이 저린 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과 요축이 네 번째 손가락이 요축이 저린 건지 잘 보시면 '아 내가 어느 손가락이 어느 신경이 눌렸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번째, 요런 증상을 사실 많이 안 불편하니까 좀 오래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병원에 오기에 좀 여의치 않다거나 이제 고런 경우들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경 자체에 손상이 진행되면서 이런 저린 증상이 아니라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그리고 근육이 빠지는 증상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지손가락 짚는 힘이 약해진다거나 갈퀴손 변형이 온다거나 그런 근육 약화 증상은 굉장히 오래된 증상인데 요런 경우들은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굉장히 느리거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방문을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너무 이런 오랫동안 병원에 오기 무섭거나 해서 병을 키워오지 마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SJHY 님 어 "손가락이 반대로 꺾인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관절이 쪼끔 과하게 꺾이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어 예 웰에서 흔히 보는 건 아닌데 그러면 혹시 팔꿈치를 쭉 뒤로 제껴 보세요. 제껴 봤을 때 일자보다 훨씬 더 뒤로 제껴지시는지 이렇게 봐서 일반인 다른 사람보다 관절이 더 많이 제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손가락도 관절의 유연성이 많으신 분들은 또 많이 과도하게 제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통증을 유발하거나 뭐 내가 어떤 생활을 할 때 일을 할 때 이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통증을 유발한다 이것들이 그러면 병원에 한번 오셔서 좀 정밀하게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손에 나타날 수 있는 손의 저림이라든가 근육 약화를 나타낼 수 있는 신경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또 든 생각이고 외래에서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면서 든 생각은 주로 요런 신경 증상들이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또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특히 어르신분들 계속 병을 키워서 오세요. 정 이렇게 키워 오지 마시고 내가 젊었을 때 고생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 오시면 그렇게 힘든 것들 아니고 무서운 거 아니니까 너무 어 겁내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